안녕하십니까. 정치 읽어주는 남자 이내훈입니다. 태풍이 오고 있는데 태풍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막 트럭도 뒤집어지고 지금 남쪽은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태풍 준비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종로 3가에서 머리를 잘랐는데 블루클럽에서 잘랐는데 군인같이 잘라놨네요. 기분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요. 영상이 오랜만에 조회수가 600을 넘었습니다. 찔끔찔끔 늘고 있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이유 영상입니다. 근데 댓글이 지금 제가 답글 남긴 것까지 포함해서 댓글이 100개가 넘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의사 파업에 찬성하는 분들의 논리가 계속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뽑아가지고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오밤중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근데 점점 주장하시는 바들을 보면서 조금 실망감은 조금 커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제 2차 의료인 의사 파업을 시작했는데 10%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다 그래요. 코로나라는 엄중한 사태도 있고 의사협회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제가 듣기로는 의사협회가 되게 단결이 잘 되는 단체인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의사협회를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그거하고 별개로 이제 의사 파업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이제 새롭게 또 주장하시는 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부터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는 이제 기피과의 수가를 높여가지고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빈 공간을 메꾸게 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분들이 쭉 드신 것들이 있거든요. 한약 처박급여 늘려놓고 건강보험 파탄나게 하냐, 그리고 저기 비급여 항목 급여로 지정해가지고 건강보험 재정 그렇게 지금 적자 폭을 늘려놓고 그렇게 비난을 하시면서 결국엔 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수가 증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인센티브로 어떤 의사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인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먹히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것도 저번에 사실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상이긴 한데, 지방에 억지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팀원이 없고, 그러니까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수술을 하게 되는 전문 의사 외에도 이제 마취의나 아니면 장비를 다루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런 팀까지 다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이제 수술 숙달도가 수도권 큰 병원을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 안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지방을 포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아시다시피 지금 저 의사 정원이 4,000명이 좀 안 되는 수준인데 10년 동안 4,000명을 늘리겠다는 거는, 물론 지금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기도 하지만은 그런 분야까지 감안해가지고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수련할 수 없는 환경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수련할 수 없는 환경이니까 정부는 그럼 지역의 큰 수술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얘기인가? 그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분 말씀대로 이제 공공의대를 나와서 이제 지역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이 서울에서 계속 하드하게 힘든 수술을 하시는 분들만큼의 어떤 경험은 못 하시겠지만은, 의사 한 명당 1년에 7,200여 명의 환자를 담당한 겁니다. 환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요. 환자 수를 줄이는 것밖에 그 대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응급의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이제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이고, 어떻게 채워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 논리도 참 일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간호사 증원을 봐라. 간호사 부족하다 그래서 간호대 늘리고 정원 늘려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됐냐, 간호사가 늘었냐, 결국엔 다 장문면허 내고 지금 해결된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간호사하고 의사는 그게 사실 분야는 종사가 겹칠 뿐이지 직업적 특색으로서는 굉장히 다른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평생 직업으로 가져가느냐의 문제서부터 해가지고 사회적 지위와 제일 중요한 이제 급여 수준, 그런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의대는 공공의대가 생긴다 한들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시간과 이제 들어가서 공부하고 수련하고 하는 시간까지 하면은 평생 직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호사 분들께 뭐 죄송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간호대 만들어서 간호사가 늘어나지 않은 것처럼 공공의대 늘린다고 뭐 늘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본인들도 주장을 안 하셨더라고요.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수가 늘리는 건 답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렸듯이 퀄리티는 둘째고 지방에 이제 의료 공백을 메꾸는 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지역에서 억지로 10년 억지로 10년 근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공의대를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사립의대를 선택할 수도 있고 공공의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선호하는 과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기피과를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의사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입시생들이 겪는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그 조건 하에서 아무튼 공공의대도 채워질 거고 기피과도 채워질 거고, 확실한 거는 아무리 그런 조건이라 한들 사립의대 인기과를 간 분들과 공공의대 기피과를 간 분들 간의 차이는 국민인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억지 근무가 아닌 거죠. 그런 논리면은 지금 수도권에 취업 못하고 지역으로 가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그분들은 억지 근무해가지고 뭐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그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다 그래도 적응해서 살면서 삶을 읽으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불평등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입시 시스템인 거잖아요. 공공의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돌아갈 거고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고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금 졸려가지고 약간 눈이 껌뻑껌뻑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공의대가 생기면 이제 건강보험 기금이 바닥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주장하셨던 게 기피과 수과를 올려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건강보험을 써라라는 얘기인데, 지금 있는 파이 안에서 건강보험을 쓰는 거는 허용이 되고, 지금 있는 파이는 건들지 않되 외부적 요인으로 충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쓰면 안 되고,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여러분이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지점에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 주장들을 옳다고 이제 하시고, 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합리적이다라고 하면서 옹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뭐 씁쓸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전한 비판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뭐든지 약간 좀 꼬투리를 잡는다 그래야 되나? 사실 왜 한의사들이 수가를 받으면 안 됩니까? 뭐 의사 여러분들은 한의학이 뭐 의학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는 익히 널리 알려져 있지만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는 당장 뭐 제가 여기가 베었다거나 아니면은 찔렸다거나 아니면 속이 갑자기 막 끊어질 듯이 아프다거나 누구한테 맞아서 어디가 터졌다거나 하면은 당연히 병원을 가야죠. 그래서 양학으로 치료를 하러 갈 겁니다. 근데 제가 자세를 잘못 잡아가지고 계속 막 허리 디스크가 아프다라던가 아니면은 요즘에 계속 만성적으로 힘이 없고 피곤하다라든가 그런 어떤 제 장기적인 체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의학을 믿어서가 아니고, 한의학 가가지고 약을 먹고 침을 맞으면은 괜찮아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신기하게도 어떤 발이나 이런 데 삐었을 때도 정형외과를 가면은 이렇게 점검을 해주시고 깁스를 해주시고 약도 주시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고정하고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걸로 처방을 해주신다면은, 한의학에서는 이제 침을 놓고 뜸을 놓고 하는데 그게 이상하게도 갑자기 증세가 호전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의학을 이제 통계의학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양오행도 사실은 그게 사상이면서 사상이
생기는 이유는 그 통계이기 때문에 사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조금 실생활에 적용해 보면은,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설명하기를, 저는 좀 내장이 차가운 사람이라서 음식을 먹을 때도 양기운이 있는 거를 먹어야지 맞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맞는 게, 저는 뭐 그러니까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제가 탈이 잘 나고, 특히 술 같은 것도 막 소주, 맥주 같이 차가운 거를 많이 먹으면은 속도 불편하고 다음날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막걸리나 그런, 그리고 이제 양기가 많은 게 이제 장어죠. 이제 양기가 한의학에서 설명할 때는 음습한 데서 자라는 그런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양기를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음기를 이겨내고 그 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인삼, 뭐 버섯, 그리고 뭐 장어, 미꾸라지 이런 게 이제 양기가 많은 음식인데, 굉장히 속도 편안하고 막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몸이 따뜻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양의학에서 저는 설명을 들어본 적은 없고, 한의학에서는 그 음양오행으로 설명을 본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아무튼 그러니까 한의학은 체질을 건드는 의학인 것 같고, 물론 이제 제가 환자일 때는 양의학이 더 활용성도 크고 효과도 있겠지만은, 제 체질의 문제에 관해 있어서는 저는 한의학도 양의학 못지않게 많이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할 게 없는데, 다만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분명히 양의학을 갈 일이 더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한의사분들도 경제적으로도 힘든 한의사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이제 음양오행이나 이런 체질의학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많이 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 왜 한의학은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면서 본인들의 수가를 받으려는 거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사실 저는 이게 균형이 안 맞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이런저런 주장들을 지금 다 한꺼번에 몰아서 듣고 있잖아요. 물론 제가 의사계의 주장에 항상 귀를 열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이렇게 어떤 반대 논리를 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걱정에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게 있는 것인가, 그 논리를 보면서 의문점이 많이 들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있는 의사만큼 새로 의사를 앞으로 10년 동안 늘리겠다고 하면은, 정치적으로도 딱 듣기에도 굉장히 많이 늘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또 막상 따져보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빠르게 고령화로 진입하고 있고, 단순히 그 고령화에 진입하는 것 못지않게 의료 공백이 생기는 지역 사회를 메꾸는 것도 중요하고, 모두가 이제 전문의뿐만 아니고 이제 예방의학 분야도 충분히 많이 늘리려고 하는 상황에서의 4,000명이니까, 그게 저는 딱 들었을 때 반대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여러분이 사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참고하시라고 만드는 거니까, 뭐 저를 뭐 공공의 적, 뭐 의사의 적으로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병원 가서 제대로 된 진료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찍어봤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둥 두둥 둥.